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3,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연일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면서 그 어느 때보다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완주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볼썽사나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강진에서는 선거 운동원을 폭행하고 협박한 남성이 고발 조치됐습니다. 파리 패션쇼에 오를 한국 대표 작품의 신한 퍼플섬이 무대로 활용됐습니다. 패션업계에 관심이 더해지면서 또 한 번 세계 무대에서 주목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전남 지역도 연일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은 23일을 기해 목포 745명, 여수 461명, 순천 407명, 나주 467명 등 22개 시군 전역에서 3,367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지역 감염이 1,822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염 경로가 불투명한 확진자 1,322명, 타 지역 접촉자는 101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2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 지사는 앞서 확진된 도청 직원 A씨의 접촉자로 분류돼 이날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까지 특별한 증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지사는 오는 다음 달 1일까지 재택 치료를 하며 도정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매일 수만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있는 요즘, 코로나에 감염되면 후유증은 없는지 또 재택 치료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증과 불안한 마음이 있을 텐데요. 실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완치된 사람들을 만나 그들이 경험한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도 제가 어떤 경로로 해서 감염이 됐는지는 사실은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심리적으로 저랑 같이 자가격리를 하는 동거인까지 걱정이 되니까 좀 불안했고, 지금도 제가 어떤 경로로 해서 감염이 됐는지는 사실은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증상이 발현되기 한 이틀 전부터 만났던 사람들이나 또 같이 생활했던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은 PCR 검사에서 다 음성이 나왔거든요. 그 외에는 접촉한 사람이 없는데 제 주변은 아예 걸리신 분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감염 경로는 별도로 안내받은 것도 없고 따로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것도 없어가지고 감염 경로는 모르고 목 감기가 오고, 그 다음에는 코 감기가 오고, 마지막에는 가래, 기침 가래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주일 열흘 사이에 그 감기의 종류가 다 돌아가면서 와가지고. 자고 일어났을 때 목이 붓고 코가 막히거나 또 기침이 많이 나오고 하루인가 이틀 후에 그 재택관리 치료사라고 하시는 분이 연락을 주셔서 아침마다 이제 전화가 오세요. 오늘 증상이 어떤지, 오늘 뭐 추가적으로 아픈 데가 있는지. 저 타이레놀이랑 그다음에 종합감기약을 또 그때는 주셨었어요, 보건소에서. 그래서 몸이 이상할 때마다 그런 섭취를 해서 조금 가라앉히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재택에서 혼자 치료를 해야 되니까 뭔가 아프거나 이럴 때 약이 어쨌든 바로바로 오지 않고 약간 이러기는 해서 좀 그런 게 불편했던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누가 돌봐주질 못하니까. 정보 제공이 너무 안 됐어요. 뭐 어떤 재택 치료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거는 간략한 내용들은 문자로 왔는데 그 외에 이제 다양한 궁금증에 대해서 좀 통화를 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통화 연결이 거의 안 되더라고요. 그 좁은 집안에 갇혀 있다 보니까 어디 나갈 수가 없으니까 거기 갇혀 있으니까 조금 정신적으로도 조금 어렵지 않았나. 심리적으로 저랑 같이 그 자가격리를 하는 동거인까지 걱정이 되니까 좀 불안했고. 8일째부터 이제 출근을 했는데요. 일단은 감기 감기가 다 낫지 않은 어떤 그런 증세들, 이게 뭐 후유증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컨디션이 회복이 안 되다 보니까 몸이 약간 무기력한 느낌도 좀 있고요. 또 일부는 미각도 조금 돌아오지 않은 것 같아요, 완전하게. 백신을 일단 다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2차까지 맞고 걸렸거든요. 근데 물론 사람마다 개개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3차 맞고 걸리신 분들보다는 조금 더 증상이 많고 조금 더 아팠거든요. 그래서 백신을 안 걸리는 게 제일 좋으니까 네, 뭐 그냥 잘 마스크 쓰시고 방역 잘 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그렇게 크게 막 걱정 염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고발 조치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강진의료원 인근에서 윤석열 후보의 선거사무원 4명을 대상으로 조롱하거나 때릴 때 손을 휘두른 혐의로 50대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사무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등 선거의 자유를 방해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신안 퍼플섬이 다시 한번 세계 무대에서 진가를 발휘할 전망입니다. 세계 4대 패션쇼인 파리 패션쇼에 소개될 작품이 바로 퍼플섬에서 촬영됐기 때문인데요. 촬영된 작품은 코로나19 상황인 점을 감안해 현지에서 영상으로 소개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마을 전체가 보랏빛으로 물든 신안 퍼플섬. 보라색 코트를 입은 모델이 길게 펼쳐진 퍼플교를 런웨이 삼아 경쾌하게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걸음을 떼는 순간마다 제작진들의 카메라 셔터도 덩달아 분주해집니다. 한국을 대표해 파리 패션쇼에 소개할 작품을 신안 퍼플섬에서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보라색은 K-팝 열풍을 이끈 BTS의 상징이자 올해 유행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색상. 국내 패션 디자이너가 퍼플섬을 무대로 선택한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올해가 트렌드 컬러가 퍼플 컬러예요. 전 세계에서도 이런 장소를 찾을 수가 없고 아름다운 진짜 자연 환경이 너무나 좋아서 촬영한 작품 속에서 퍼플교는 런웨이의 주 무대가 되고 바다와 섬은 배경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퍼플섬과 함께 천사대교와 전용 노을이 일품인 백길해변도 영상에 담길 예정입니다. 유엔의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에 이어 파리 패션위크까지 진출하게 된 상황에서 신안군의 자긍심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게 돼서 우리 신안 군민 모두에게 엄청난 자긍심 그리고 섬의 가치를 좀 다시 한번 재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파리 패션위크는 코로나19 상황인 점을 감안해 28일부터 비대면 형태로 각국을 대표하는 작품들이 소개될 예정. 신안의 작은 섬마을이 패션업계의 관심에 힘입어 또 한 번 세계 무대에서 주목을 받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민주당에 소속된 현직 목포시 의원이 여성을 성희롱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현직 목포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소재한 모 음식점에서 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여성에게 성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여성은 당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명예훼손은 물론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며 지난 23일 목포경찰서에 시의원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성희롱 의혹에 대해 당시 지역의 원로와 함께 있었던 자리였기 때문에 성희롱 발언을 할 상황조차 되지 않았고 오히려 정치적 공작이 의심된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완도군이 사업비 40억을 투입해 가리포 노을길을 조성합니다. 완도군은 오는 2024년까지 완도읍 대신리에서 구내면 대물리까지 이어지는 4km 거리의 해안도로를 명소길과 마을길 등 4가지 테마로 노을길을 만들 예정입니다. 또 인근 소세포 세트장과 완도 수목원을 연계하고 사진 찍는 장소와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지역의 대표 농수 특산물을 알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전남에서는 기발한 아이디어로 만든 특화빵이 인기라고 합니다. 연간 수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빵도 있다고 합니다. 특화빵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읍의 한 마트에 있는 빵 코너.
다양한 빵 사이로 곶감빵과 매실쿠키가 눈에 띕니다. 광양의 농가에서 생산된 곶감과 매실을 활용해 개발된 지역 특화빵입니다. 2017년에 개발된 곶감빵과 매실쿠키는 와인동굴 등 관광지에서 입소문을 탔습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꽃감을 이용해서 만든 거라 지역 농가에서 그 대봉감을 이용해서 만드는 제품이거든요. 100% 곶감을 이용을 합니다. 매실 쿠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드셔보시는 매실 장아찌가 있습니다. 장아찌 과육을 잘게 다져서 또 그걸 첨가해서 만들고 있거든요. 이처럼 전남에서는 지역 대표 농산물을 활용한 특화빵이 인기입니다. 해남 고구마빵과 완도 전복빵, 여수 옥수수빵과 고흥 유자빵 등 14개 시군에서 28가지 빵이 개발됐습니다. 지역을 찾으면 꼭 맛볼 간식으로 알려져 연간 3, 4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는 만큼 농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도 지역 특화빵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특화빵이 없는 8개 시군과 식품영양학과가 있는 그 전남도립대학교 그리고 제빵 기업과 업무 협약을 통해 신제품 개발을 지원을 할 거고요. 그리고 선물용 특화빵을 개발을 해서 유통이라든가 판매 촉진을 위한 홈쇼핑 비용을 지원을 한다든지 또 대량 생산 시설을 지원하고 관광 연계 방안을 모색해 빵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농산물이 고부가가치인 제빵 산업과 연결되면서 지역 농가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전남도가 올해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산모와 첫째 아이를 위한 산후조리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비용은 10일 기준 23만 원이며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시군 보건소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에 출생아는 8,500여 명으로 전체 출산 가정 10가구 중 5가구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무안군 남학신도시와 오룡신도시를 연결하는 남창사교가 25일 조기 개통됩니다. 남창사교는 길이 145m, 왕복 2차선 도로이며 남학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와 오룡지구 행복중학교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새학기 등교에 앞서 학생들이 편리하게 오갈 수 있게 교량을 미리 개통한다며 남학과 오룡 간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목포 해양경찰이 다음 달 8일까지 지역 조선소 등을 대상으로 해양오염 점검에 나섭니다. 목포 해경은 삽진산업단지와 산정농공단지의 조선소 13곳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처리와 폐기물에 의한 해양오염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바다에서는 방제정 등을 동원해 취약 해역을 중심으로 예찰 활동을 강화합니다. 순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구에 생활비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순천형 긴급복지사업인 순천 SOS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면서 재산 1억 6천만 원, 금융재산 1천만 원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80만 원과 긴급 의료비 300만 원, 생필품 구입비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순천시가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과 고용기업에 4년 동안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순천에 있는 피보험자 수 5명 이상 300명 미만 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으며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에게 근속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전남도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닥 시공 상태 점검 시기를 변경합니다. 전남도는 민간점검단이 슬래브와 완충제 등의 설치 상태를 점검할 수 있게 올해부터 골조 완공 전에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조례로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품질 점검 대상으로 정해 주택법상 규정인 300가구 이상보다 확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가운데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가져다 대보시면 헬로티비 뉴스 유튜브 채널로 연결됩니다. 네, QR코드 스캔하는 앱을 이용하셔도 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